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도 무선 이어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 영상인 뮤토리 R3에 이어서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던 제품이죠. 바로 소니캐스트의 D램 W1 제품이고, 전작인 D램 HT1이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음질도 좋다고 평이 많았었죠. 이 제품에서 좀 더 개선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품은 출시되고 바로 품절이 됐었어요. 출시 전후로 해서 품질 문제나 끊김 문제, 그리고 자체 금형 문제, 코덱에 관련된 제조사의 발표, 마케팅 등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보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 나온 개선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예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트러블 메이커도 아니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아무튼 저는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요 D램 W1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우선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해요. 케이스와 이어버드, 여분의 이어팁,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매뉴얼, 이게 전부 다고요. 추가 구성품이나 사은품은 별도로 없어요. 외형은 독자 개발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QCY의 팁4를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알려져 있죠. 우선 케이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무광 디자인이고,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D램으로 양각 표시가 되어 있으며, 뚜껑 부분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마감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마감이 부족한 데도 없어 보여요. 힌지는 프리스탑 힌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고, 이 끝부분에 힌지 스토퍼도 없어서 딱 고정시키진 않아요. 그래도 뚜껑을 닫았을 때의 자력은 괜찮은 편이고, 여기 전면에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케이스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겉에선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 여기 지금 충전 상태를 나타내주는 인디케이터가 보이죠? 자,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 후면에는 마이크로 오핀 USB 단자 하나만 있어요. 이어버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블랙이고, 이 버튼 부분에 이렇게 그레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것도 호불호가 좀 있던데 저는 그레이랑 블랙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이온 노즐의 길이가 전작인 HT1에 비해서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착용했을 때 귓구멍 쪽에 압박도 덜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착용했을 때 입 쪽으로 향하는 부분에 마이크 홀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어팁은 기본적으로 오르자 팁을 사용하고 있고, 두께감은 적당한 편에 착용감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음새를 기준으로 이음새와 아랫부분에 사용하다 보면 이물질이 좀 많이 묻어요. 이건 좀 단점인 것 같고, 이어버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런 조약돌 모양에서는 괜찮은 편으로 보이는데 부피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 편이에요. 다음은 착용감이랑 착용핏을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어 노즐 부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착용감은 괜찮을 걸로 보여요. 이렇게 차음에 잘 되게 착용을 해봤을 때 착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하우징의 크기가 약간 큰 편이라서 여기 귓바퀴 아랫부분 있죠? 이 데이주 부분을 계속 벌리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귀가 작으신 분들은 장시간 착용하면 약간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자, 착용핏은 이렇게 올바르게 착용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이고, 오른쪽, 왼쪽, 다시 정면에서 보면은 착용핏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는 건데, 이런 형태의 이어폰들도 이렇게 벌어지게만 착용하지 않으면, 사실 요즘 이어폰들의 디자인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착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게 착용했을 땐 차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어폰들이 내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아파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자, 요런 거는 가급적 지양해 주세요. 디자인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스펙을 볼 건데요. 우선 블루투스는 5.0이 적용됐고, 지원하는 코덱이 SBC 코덱 1개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 제품은 SBC 코덱 1개만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에서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죠. 레이턴시의 저지연 모드도 초기에는 48ms로 발표를 했다가 펌업이 되면서 55ms로 수정이 됐죠. 실제 전문 장비를 이용한 테스트에서는 일반 모드일 때 약 265ms 정도가 나왔고, 저지연 모드에서는 약 70ms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70ms도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100ms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 게임하는데도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앱솔루트 커넥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둘 다 독립적인 마스터로 사용이 가능하고, IPX4 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이어버드가 43mAh, 케이스가 380mAh인데 이어버드의 재생시간은 5시간, 전체 재생시간은 35시간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 플랫 파일로 80%의 볼륨에서 오른쪽은 3시간 50분, 왼쪽은 4시간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어요.
이 정도면은 좌우 편차도 큰 편이고 제조사의 표기 스펙보다도 꽤 낮은 편인데, 최근에 테스트했던 이어폰들은 대부분 제조사의 표기 스펙이나 그 이상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제게 불량이거나 원래 표기 스펙보다 짧게 재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선 충전은 마이크로 5핀만 지원되고 무선 충전 역시 지원되지 않아요. 가격은 39,800원이고 굉장히 낮은 가격대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무선 이어폰들에 비하면 편의성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다음은 음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제품도 역시 하만 타겟에 맞췄고, 전작인 HT1은 헤드폰 타겟인 오버이어 타겟에 맞췄었는데, 이번 W1은 이어폰인 인이어 타겟에 맞췄어요. 자체 측정에서는 하만 타겟 인이어 2019를 99% 일치시켰다고 하는데요. 음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가 들었을 때 솔직히 5만원 이하의 가격을 생각하면 음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솔직히 이것저것 다 뺐는데 음질도 빼버리면 완전 아무튼 드라이버 튜닝에는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이고, 당연하겠지만 저음과 고음을 많이 높여놓은 편이에요. 우선 귀로 들었을 때 저음과 고음의 양감은 모두 나쁘지 않고, 저음부의 왜곡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이건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특정 노래에서는 고음부에서 치차름이 좀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밸런스나 악기나 보컬의 표현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39,000원인데 음질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이어폰들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음질이라고 봐요. 다만 코덱이 SBC 단일 코덱 지원이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이나 다른 코덱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폰에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질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폰에서도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음은 통화 품질을 볼 건데요. 직접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고, 우선 한번 통화 품질을 들어볼게요. 지금은 소니캐스트 W1으로 통화 테스트 중이고,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안에 있어요. 노래 소리와 주변 소리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소니캐스트 W1으로 통화 테스트 중이고,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안에 있어요. 노래 소리와 주변 소리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디램 W1으로 통화 테스트 중이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노래 소리가 나오는 카페 안에 있으니 노래 소리와 주변 소리가 얼마나 잘 차단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소니캐스트 디램 W1으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실외로 나왔기 때문에 카페에서보다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고, 차들이 다니는 작은 교차로에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차들이 좀 다니기 때문에 차 소리가 얼마나 잘 절제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소니캐스트 디램 W1으로 통화 테스트 중이고, 실외의 교차로에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차들이 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 소리가 얼마나 잘 절제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통화 품질을 들어봤는데, 첫 번째 상황은 음악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카페 내부에서 했고, 두 번째는 바람도 많이 불고 차도 많이 지나다니는 교차로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런 조약돌 형태와 구조를 생각하면 수음되는 레벨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고, 전 영상에 리뷰했던 뮤토리 R3와 비교를 해보면 뮤토리는 외부 소음을 감소시키고자 너무 많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깎아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이 디램 W1은 자체 DSP가 아마 특정 영역만 좀 깎아내리는 듯 해요. 그래서 전체 레벨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외부 소음을 좀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근데 대신에 이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의 질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이 정도의 표현력을 가지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형태를 봤을 때는 통화 품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이 이제 한 1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반 정도의 위치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의 통화 품질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이어폰이 조용한 곳에서 B 이어폰보다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걸 가정했을 때 이게 시끄러운 환경으로 갔을 때도 A 이어폰이 B 이어폰보다 무조건 통화 품질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각 무선 이어폰들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고, 마이크의 성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과 외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은 모든 이어폰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음 레벨이 크면 당연히 외부 소음도 같이 커지고, 수음 레벨이 작으면 외부 소음은 작아지지만 목소리도 같이 작아지는데, 이 중에서 통화 품질이 좋다는 거는 이런 외부 소음만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좀 더 정확하고 크게 전달하는 무선 이어폰이 통화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는 요즘 나오는 무선 이어폰은 대부분 통화가 잘 되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방 안에서만 통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게 그 이어폰의 통화 품질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다음은 장단점을 요약해 볼 건데요. 장점은 우선 저렴한 가격과 가격 대비 괜찮은 음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지연 모드가 있어서 게임이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 요 정도가 있겠고, 단점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스펙과는 다른 이어버드의 단독 재생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도 C타입 단자가 없는 점과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SBC 단일 코덱만 지원한다는 점과 끊김 이슈가 아직 많이 있죠. 저는 노트 10 플러스랑 주로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저는 그렇게 끊김이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물론 간헐적인 끊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무선 이어폰이든 마찬가지고, 공식 판매 사이트 후기를 쭉 봤는데 횡단보도나 건물 사이 그리고 주머니에만 넣어도 끊긴다는 후기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근데 우선 무선 이어폰이 끊긴다는 거는 주파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끊기는 건데, 단순히 주변에 물리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끊기는 거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특히 주머니에 넣어도 끊기는 거는, 이건 제가 다른 무선 이어폰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이어폰이 불량이 아니라면 이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귀와 주머니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 특별히 옷의 소재에서 어떤 전파를 차단하는 게 없다면은 제가 볼 때 그거는 디바이스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노트 10과 궁합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개발을 노트 10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노트 10 플러스에서는 생각보다는 끊김이 적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끊김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끊김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단점은 과장 광고나 좀 이슈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요번에는 좀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기술력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을 만들지 말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사실 HT1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와씨 대박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단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무선 이어폰은 뭐 음질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음질, 통화 품질, 그리고 충전에 대한 편의성, 재생시간, 방수 등 여러 가지 갖출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떨어지는 편이죠. 다만 5만원 미만에서 좀 음질도 괜찮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 편의성이나 종합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과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니캐스트 D-RAM W1에 대한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품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